퇴직 앞두고 정말 궁금한 돈 이야기. 머니 레슨! 저희 투자연금TV에서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리즈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퇴직 전 머니 레슨 시리즈 오늘 그 첫 회인데요. 장수르님께서 앞으로 우리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됐는지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다룰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퇴직금이겠죠. 퇴직금,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근무기간 동안 열심히 납입했던 국민연금, 이제 퇴직을 하고도 납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저희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70 넘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재취업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구직급여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건강보험. 네, 이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레슨 해주실 분 누구신가요? 오늘 레슨 해주실 분은 미래셋증권의 진윤선 선임 매니저입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연금 관련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 하시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셋증권은 연금본부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제도 도입 이후에 가입자 관리, 상품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이제 가입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처음 이제 퇴직연금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퇴직하실 때 퇴직 연령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퇴직 나이가 55세 미만인지 55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55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IRP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55세 미만인데 명예퇴직금이 입금이 될 경우에는 일반 연금저축계좌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이 퇴직금을 IRP로 꼭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세요. 네네.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부분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은 현재 IRP로 의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로 옮겨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예외 사유가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그리고 해외 거주로 인한 이주일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용을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펀드나 ETF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IRP로 옮겨질 때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현물 이전이 가능한데요. DC 사업자와 IRP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가 동일해야지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을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미래셋증권이니까 미래셋증권에서 했으면 IRP도 미래셋증권 계좌인 경우에 이제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IRP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 뭐 혜택 같은 건 없나요? 네, 아까 제가 이 의무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시면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요. IRP로 입금을 받으시고 운영할 때 운영 단계에서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실 때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퇴직금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혜택이 주어지는데 퇴직금이 입금될 때 퇴직소득세 차감 없이 전액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IRP로 전액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퇴직금을 운영하시면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실 때는 15.4%라는 이자 소득세를 납입하셔야 되지만 이자 배당 소득세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과세 이연을 통해서 연금으로 받을 때 5.5에서 3.3%라는 연금 소득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절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세인데요.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연하셨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10년 동안 나눠서 받게 되면 최대 30%까지 세금을 덜 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퇴직금에 대한 수령을 받으실 때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먼저 좀 확인하고 이야기 진행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퇴직금의 금액이 크면 세금도 커지고요. 근속 연수가 길면 세금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15년 근무하고 3억을 퇴직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의 퇴직 소득세가 납부가 됩니다. 퇴직 소득세가 9.5%라고 이야기는 드리긴 했지만 10%로 조금 계산을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로 수령하실 때는 퇴직 소득세 10%가 차감된 2.7억만 입금이 되고요. 2.7억이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3%의 정기예금을 투자했을 경우 이자 수익이 이제 81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685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IRP 계좌로 입금을 받았을 때는 퇴직 소득세 차감 없이 3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데요. 3억에 대한 3% 동일한 이자율로 투자하였을 때 1년의 이자 수익이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와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로 운영했을 때의 수익률, 금액 차이는 215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운영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P로도 가능하고 연금저축으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두 계좌 중에 어떤 게 좀 좋을지 뭐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상품 중에 어떤 상품으로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설명드릴 4가지 특징을 들으시고 조금 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서 계좌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투자 상품에 대한 비교입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나 ETF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70% 이내로 위험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금 저축 계좌일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은 투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펀드, ETF, 리츠 상품이 투자가 가능한데 투자 위험 한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분들한테는 연금 저축 계좌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 인출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IRP 계좌는 중도 인출 사유가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법정 사유인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의료비에 가 발생했을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연금 개시 이전에 혹시 일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면에서는 연금저축 계좌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뭐 요건이 없어도 중도 인출이 가능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금 부분은 납입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일부 인출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IRP 계좌는 운영하면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운영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업권별로 좀 수수료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뭐 지점에서 가입하셨는지 온라인에서 가입하셨는지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수료를 많이 낮추는 그런 이벤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이슈 때문에 연말에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 더 많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좌를 보유 중에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인데요. IRP 계좌는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연금 계좌는 담보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 특징 중에서 좀 더 적합한 계좌 유형을 선택하시면 가입자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의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납입 한도가 더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네. 올해 2023년부터는 납입 한도를 증액하셔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급여 구간에 따라서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RP 계좌는 퇴직급여 전용 통장이지만 네. 입금 한도를 증액하셔서 납입을 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55세 미만이긴 하지만 퇴직금을 입금받을 때 세액공제용으로 가지고 계신 IRP가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만 해요. 네. 근데 이유는- 왜 그런가요? 네. 이유는 IRP 계좌의 중도 인출 시에는 전액을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위해서 납입했던 금액까지 인출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퇴직금을 따로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IRP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네. IRP는 금융권별로 1인 1계좌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금융회사 안에서 여러 개는 못 만들지만 네. 금융회사별로 하나씩은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실제로 IRP 막 여러 개 가지신 분들도 좀 있나요? 어때요? 예, 많이 있으세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IRP를 세액공제, 절세 목적으로 보유하시느냐, 그리고 퇴직금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니즈가 있을 수 있어서 두 개를 따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2개 정도는 갖고 있으면은 뭐 네. 활용 정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이직률도 높아서요. 아, 퇴직금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그럴 수도 조금 더 있겠군요. 예, 네네. 가입자 측면에서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만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IRP가 여러 개 있는 거를 합칠 수도 네, 있죠. 가능하십니다. 네. 실질적으로 IRP의 연도가 틀리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 가입하신 IRP 계좌로 연금을 합치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아까 뭐 명예퇴직금 받은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거를 뭐 한쪽으로 몬다든지 뭐 네. IRP 쪽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할까요? 예, 실질적으로 연금을 따로 관리하시다가 음. 이제 퇴직하시기 전에 연금을 음. 합산해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셔서 한 계좌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합치실 때는 55세 이상 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연금 수령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네. 누구나의 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그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개념을 갖추고 있으면 좋다. 이런 거를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많은 돈을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많은 돈을 안 모으셔도 수익률이 높다라면 파이가 커지겠죠. 네네. 네. 근데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수령은 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받으실 때 절세 혜택이 가장 높아요. 이제 그 안에는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내가 운영하면서 얻은 뭐 수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세액공제 이외에 내가 또 추가적으로 납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럼 내가 돈을 뽑아서 쓰게 되면은 뭐부터 나오는 건가요? 연금 수령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부터 먼저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가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입금받은 이연퇴직금부터 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세금 공제받은 금액 그리고 이익금이 인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퇴직금을 이제 IRP로 입금을 받았어요. 근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네. 한도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연금은 최소 10년 동안 나눠서 받아야 하는데요. 연금 개시 연령이 이제 55세 이후잖아요. 10년 동안 매년 나눠서 받아야 연금 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수령 가능 금액을 3억이라고 예시를 잡고 말씀을 드리면 나누기 10년 그리고 곱하기 120%로 계산을 해서 1년 차에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3,600만 원까지 인출하셔도
퇴직소득세의 30%까지 절세 받고 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찍 가입하신 분들은 상황이 다른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연금 인출 한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앞에서도 언급드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가 있다라고 하시면 연금 수령 연차가 첫 해 받으실 때부터 5년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세 출금하더라도 6년 차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3억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600보다 좀 더 많은 금액 7,200만 원까지 인출하여도 한도 내의 인출 금액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 5년 동안 퇴직금을 전체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한도 내의 인출이기 때문에 네. 퇴직소득세도 30% 절감됩니다. 네. 그러면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 있으신 분은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네. 금융사를 이동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예. 있고요. 기존에 있는 계좌를 그대로 활용해서 퇴직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 생활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이제 받아서 쓰고 계시다 네. 하다가 이제 갑자기 더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추가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년 수령하는 연금 한도 외에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하시면 한도 내의 인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절감이 되지만 네. 한도 이상으로 출금하는 금액은 제일 처음에 납부하셔야 되는 퇴직소득세로 차감 후에 인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100% 나간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